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불임인 예비 신우이의 아들의 유전자 검사로 드러난 믿지 못할 결과로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투루 보냈던 시간이며 돈이며 추억이며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에겐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는 회사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받은 후 뒷부리 행사에서 만나서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타지방 부서 사람들이라 서로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는 같은 기수회부에서 빨리 승진한 편이라서 그 지역본부의 부서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교육이 끝날 무렵에 한 뒤풀이 행사라서 모두들 단톡방을 만들고 각자 지역본부로 돌아가서도 서로 부담 없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 때면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었고 저 또한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친의 여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되었고 5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동생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5살 조카는 예비 시모가 돌봐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차로 가기엔 짧은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우가 될 사람이 아이를 둔 엄마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만나러 일부러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 초행길이라서 남친과 먼저 합류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자리라서 전문 떡집에서 선물용 떡을 사고 예비 시모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길래 꽃도 한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남친 차로 함께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미리 예약해 두었더군요. 미리 모두 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려니 좀 떨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친은 완벽하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데도 살짝 긴장한 탓에 받아줄 수가 없더군요. 미진아, 너 오늘 정말 이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엽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사실 그날은 예비 신우이만 만날 줄 알고 편한 복장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느낌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전달할 게 틀림없어서 평소에도 입지 않던 원피스를 큰맘 먹고 입고 갔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연 핑크색 원피스를 정갈하게 입고 온 저를 본 남친은 웬일이냐며 맨날 이렇게 입으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친이 꽃다발을 든 제 모습이 엄청 예쁘다면서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남친 덕분에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와 인사를 하려는데 여동생의 남편 되는 듯한 분은 잠시 나가 있더라고요. 김서방은 어디 갔니? 라고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여기가 내 여동생이야. 라고 남친이 소개하자 언니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오빠가 능력자네요. 이렇게 보기 드문 미인을 만났다니. 아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처럼 선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밝게 웃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때까지도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더니 옥신각신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통화 중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저 끝내고 오는 듯 했는데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 미안해요. 초면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달려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별일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친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 안 했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오빠 걱정 안 해도 된댔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도 예비 시부모님들도 반갑게 대해주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대면을 잘 마친 셈이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친 말로는 모두 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제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어요. 나 상혁이야. 오랜만이지? 라고요. 순간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로? 라고 하자 꼭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 일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속이 없으면 잠깐 보자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상혁 씨는 7년 전에 저랑 사귀다가 딴 여자가 좋다고 저를 떠난 남자였어요. 어린 마음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더욱이 제 남친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상혁 씨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그러자 조금 주저하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네 남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야. 뭐라고? 뭔 소리를 해? 민준 씨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만나면서 바람핀 애가 민준 씨 여동생이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니? 말해. 사실 그날 미호컨에 왔을 때 그때 너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거든.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면 됐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해줄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기 좋게 차버리고 간 남자가 지금의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남친과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하필 전 남친과도 엮이게 되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개모임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중요한 말이길래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죠. 상혁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를 버리고 가버린 상혁 씨를 더 이상 원망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잊을 수는 없었죠. 저와 헤어진 후 곧바로 결혼한 모양인데 참 이런 우스운 관계로 대면하게 되다니 얼척이 없더군요. 회사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 내려가서 상혁 씨를 만났어요.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한테 그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란 게 혹시 너랑 사귀던 사이라서 껄끄러우니 민준 씨랑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단지 네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하고는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상혁 씨, 난 이제 와서 예전 일 때문에 상혁 씨 탓할 생각이 없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수작 부리려고 그런 거면 그만두길 바래. 예전에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민준 씨랑 결혼할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꺼냈어요. 네 남친이 민준이한테 아들이 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들? 응, 5살 난 아들이 있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사실이야? 응,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럼 미어컨에서 봤던 애가 상혁 씨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박차고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상혁 씨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응, 사실은 그래.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또 언젠가는 그럴 놈이야.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민준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혁 씨가 가까이서 본 민준 씨는 또 언젠가는 밖에서 자식을 낳아올 인간이다. 이거지? 바로 그래. 와이프가 불임이라서 처음부터 민준이 아들을 와이프가 낳은 것처럼 꾸며서 우리 본가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고 내가 했던 말은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비밀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며 각오하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민준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작전 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민준 씨한테 확인해 볼 건데도 가족끼리 괜찮겠어? 라고 묻자 그러더군요. 어차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와이프에게도 말해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말하고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혁 씨의 말을 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이니까 좋아하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남친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서인지 정말 남친과 많이도 닮은 듯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수집했고 남친의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상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친의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허탈했습니다. 난 왜 사귀는 남자마다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다 내 탓만 같았습니다. 미어컨에서 만났던 예비 시부모님들도 참 좋으신 분이라서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지 모를 때 남친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멍했습니다. 남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톡도 답도 하지 않았더니 퇴근 후 밤에 집 앞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왜 그래 미준아?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왜 네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니?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길래 검사해봤어. 말도 안 돼. 아무리 닮았다고 네가 검사까지 했겠니?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다 털어놨어야지. 또 숨긴 게 있니? 라고 물었어요. 미안해. 민석이도 영원히 내 조카일 뿐이야. 아이도 그렇게 알아야 하고. 달라진 건 없어. 민석이 엄마도 민석이만 낳고 떠나버려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거니? 식구들 모두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더 소름 돋아. 너희 부모님도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싫다.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걸. 이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 이후로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상혁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만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을 겁니다. 들통이 나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뗐으면 그만이다 라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속이려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친의 아들 때문만이 아니어도 상혁 씨 환가족이 되는 것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인연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